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아마 눈이 오고 나면 다음 주는 영하 10도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목수일을 하고 공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시중에 있는 공방들을 보면서 의아했던 점에 대해서 좀 추려봤어요. 물론 시중에 있는 공방들에 대해서 의아했던 점을 쭉 이렇게 서술할 때는 아,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제 공방이 없이 일을 했고, 이후에 절반 정도 공방을 갖고 이렇게 함께 운영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공방을 하기 전과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집약해서 시중에 있는 공방들을 보면서 조금 좀 의아했던 점 15개 정도로 추려봤고요. 이 점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반문해보고 고치면 일부 좀 진화하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중에 있는 공방 또는 DIY 공방 등등을 굳이 깎아내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역시 우선순위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목공방들을 보면서 의아했던 점, 첫 번째,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이 목공방 그러면 목수 일을 사전에 좀 해봤거나 또는 관련자, 그러니까 디자인 공개 이거 뭐 디자인이나 공대 계통에 이렇게 좀 전공자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유사 전공자가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직접적인 전공자도 많지 않고 간접적인 전공자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 몸으로 하는 행위나 이 창작이나 예능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을 했던 분들도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생각보다 그러한 그 전공자가 많지 않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그냥 다 관련 없는 전공을 했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직업 전환한 분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유사 전공자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은 도면 그리는 거에도 미숙하고 도면 그리는 것도 미숙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 일을 풀어내는 쪽으로는 잘 좀 덜 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공방을 하는 분들 중에 전공자가 의외로 적다라는 게 좀 의아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업 기간이 좀 짧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이게 90년대 이후로 90년대 말부터 공방이 생겨나고 이후로 체인화된 공방, 예를 들면 그 독일의 하드웨어 회사인 모 헤펠레라는 공방의 체인 또는 토종 프랜차이즈 공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동안 그 프랜차이즈 교육을 하는 걸 보면 보통 창업 교육이 짧게는 한 달이고 길어야 3개월입니다. 매일 가서 24시간을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인데 일주일에 며칠 한두 번 이렇게 가서 그 기간만큼 배워서 과연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창업 교육을 하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기술은 필요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작업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는 것이고 내 공방을 오픈해서 공방을 꾸미고 세팅하는 과정이 곧 훈련 기간이고 처음에 오픈해서 지인들의 오픈빨이라 그러죠. 지인들의 가구 주문이 들어올 때 그걸 하면서 이제 나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글쎄 저는 좀 관점이 다른데 많이 다른데 저도 저희 선배 세대들한테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려면 몇 년 정도 배워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어, 보통 2년에서 7년이 가장 많았어요. 집중적으로 했을 때 2년에서 7년. 물론 전공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직업 삼았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운동도 그렇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취미 10년이 전공자 1, 2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취미로 그냥 하는 거하고 전공으로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습득력의 차이가 큰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또는 석 달 이렇게 배우고 창업하는 생각을 좀 반대하고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배워야 된다. 그러면 공방을 창업하기 위해서 생업을 뒤로 하고 2년 동안 매달려야 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배워갖고 창업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2, 3개월도 채 돈을 못 벌면 가족들의 생계가 좀 묘연하니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감각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심성도 갖고 있고 참 배우면 잘할 것 같은데 배우는 기간 동안의 생계가 좀 어려워서 공방 창업을 포기하고 결국은 다른 길을 간 분들이 많죠. 그런 개인적인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처음에는 어딘가에다가 사례를 하고 일을 배우겠지만 어느 날부턴가는 또 돈을 받으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게 가장 좋겠다. 지금 시중에 있는 공방들 한두 달, 석 달 배우고 창업한 공방들의 문제는 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창업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창업 준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말씀만 드리고, 자, 세 번째,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초창기에 시중에 오픈하는, 그러니까 대로변이나 다운타운과 이면도로에 오픈하는 DIY 공방들의 대부분의 개체의 대부분은 전부 나사못만 박는 공방이었어요. 체인 공방은 마찬가지로 나사못만 박는 공방이나 뭐 일부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공방이나 사실은 좀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나사못만 박는 공방의 그 한계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문턱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입문을 쉽게 하고 또 대로변에 뭐 버스 정거장 옆이나 간판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노크를 하고 이제 목공에 입문을 합니다. 뭐 어느 공방을 보니까 한 달에 한 2, 30명씩 신규 회원이 들어가는 공방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회원을 받으면 짧게는 1년, 길게도 2년도 채 안 가서 그 자원이 고갈됩니다. 왜냐? 제가 제 통계로는 3개월 이상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을 받아서 그 시장을 다 파괴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에요. 나사못 공방의 한계는 그런 것이고, 물론 이제 좋죠. 문턱을 낮춰서 입문을 쉽게 한다, 이런 측면에선 좋은데 그런 공방들 치고 제가 나사못 하나 제대로 받고 똑바로 된 나사못을 쓰는 공방을 거의 못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만드는 공법의 99%가 나사못인데, 그러면 나사못을 박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 드릴도 좋은 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 뭐 카운터보 또는 플러그 커터, 그리고 드라이버 촉, 이런 것들을 다 우수한 제품을 써야 됩니다. 나사못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디 하얀 자루에 벌크로 담아서 무게로 파는 나사못을 갖다가 그 비용 줄이겠다고 그걸 그렇게 하면 과연 좀 이렇게 목공을 할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목공을 취미로 할 정도로 생활 수준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할까요? 문턱이 낮으니까 쉽게 들어와서 쉽게 나가서 결국은 공방과 그 회원들 간의 유대 관계는 인간적으로 남아 있지만 결국은 그 행위적인 그 관계는 일찌감치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시중에 있는 공방들은 대부분이 이제 재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재료를 팔아야 공방은 수익이 나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문턱은 낮추고 입문자들에 대한 회비는 뭐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0만 원, 평생 회비 10만 원, 한 달에 2, 3만 원 받으면서 문턱을 낮추고 나머지의 공방의 수익을 이제 재료 판매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성목 5만 원짜리 갖다가 20만 원 받으니까 많이만 팔면 돈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런 공방들을 지나치다 상업 공방에다 이렇게 치부하고 본인들은 뭐 예를 들면 5만 원에 갔다가 뭐 8만 원에 팔고 7만 원에 팔고 이런 공방들도 제가 봤는데 사실 글쎄 뭐 적게 받는 거지 안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받는 공방이나 적게 받는 공방이나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거를 하나의 DIY 우드워킹을 문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방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를 기술 전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그 사례비,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마진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계산이 될 텐데 그런 계산 아예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목수들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었을 때 집성판 한 장 5만 원짜리 갖다가 목수 한 품을 얹어갖고 그냥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주먹구구 시장이죠. 주먹구구. 이게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재료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방의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작은 걸 만들 때는 재료비 부담이 크게 없어요. 근데 조금만 작품이 커지면 그냥 사는 값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는 값의 이상의 가치를 치르고도 목공은 배울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공방에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배우고 홀로서기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재료 판매 위주로 하는 공방들에 대한 좀 의아한 점이 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본인들, 그러니까 공방을 창업해서 공방을 하는 그 자신들 스스로를 글쎄 목수라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디 가서 목수 흉내는 내도 목수들 앞에서 목수라고 하기도 어렵고 설마 목수가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들 앞에서도 본인들을 아마 목수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공방장, 작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이 모든 일이 목수 아래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지 목수 아닌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본인들 스스로가 목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저는 놀랐고 그 다음에 저한테 목수가 그 어떤 직업이냐고 물어보는 공방주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선생님은 목수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또는 선생님은 스스로 그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짧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세상의 남자를 딱 2가지로 분류합니다. 목수와 목수 아닌 사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의 남자는 딱 2부류예요. 목수하고 목수 아닌 사람. 이 말 한마디로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던졌던 분들이 스스로 해답을 얻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드우드입니다. 하드우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얼핏 얘기했을 텐데 전부 뭐 하드우드 한다 그래요. 공방하는 분들이 제 공방을 찾아와서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드우드요. 아니 그러니까 집을 져 아니면 가구를 짜 인테리어를 해 뭐를 해 소품 만들어 뭐를 해 하드우드요. 그러니까 하드우드가 마치 어떤 직업적인 행위에 어떤 그 전체 굴레를 이렇게 씌운 통 용어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드우드만 나무고 소프트우드는 나무가 아닌가? 그러면 재차 다시 질문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북미산 하드우드요 이렇게 얘기해요. 북미산만 나무고 그러면 다른 건 나무가 아니야? 북미산을 쓰는 거 또는 북미산 하드웨어를 쓰는 걸로 그 공방주의 그 레벨이 이렇게 정해집니까? 그래서 DIY를 하냐 특수목을 하냐 집성목을 쓰느냐 특수목을 쓰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집성목을 쓴다 그러면 그냥 낮은 등급 정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특수목을 쓴다 그러면 뭐 좀 할 줄 아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지? 응? 우리 나무는 나무고 나무 아니고 북미산 나무만 나무인가? 물론 우리보다 잘 발달해 있겠죠. 유통망이라든지 뭐 나무를 백년대계를 다 완성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겠지만, 이 국산도 좋은 나무가 많은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나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참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우리 4대 부정신을 팔아먹고 저기 서양이나 외국의 4대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수면 이 나무도 쓰고 저 나무도 쓰고, 물론 내가 추구하는 나무가 있고 내가 주력하는 나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객이 원하는 나무가 있고 하다 보면 이것도 쓰게 되고 저것도 쓰게 되는 건데, 북미산 하드우드만 쓰면 뭘 쓴다는 거야? 전 세계 나무 5가지만 쓴다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중에 5가지만. 그런 바보 같은 그 발상과 언어 같은 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좀 의아해했고, 이런 지금 쭉 말씀드리는 유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서 배우는 세대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렇게 두어 달 3개월 아니면 또 공방 밖의 경력이 총 6개월 1년 미만자들이 전체 개체의 80%가 넘으면서, 물론 이게 역시 제 통계입니다. 80%가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넘으면서 이 직업인들만의 생리나 규범이 다 주저앉았어요. 알 리가 없잖아, 알 리가. 그런 거를 바로. 그러니까 제가 신도시에 신도시에 살 때 보니까 공방이 하나도 없던 지역에 하나가 생기기 시작해서 만 1년 만에 2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저는 그때 이제 공방을 하기 전이어서 그때 바로 또 하긴 했는데, 공방을 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 20개 공방을 거의 다 가봤어요. 제가 아는 분이 또 누구를 안다 그래서 가보고, 이렇게 소개받아서 가보고, 또 누가 와가지고 공방하는 친구가 와서 선생님 거기 한 바퀴 돌아봐요, 어디 한번 가봐요. 그래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에 어느 공방은 이렇게 공방을 하는 분이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장이 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공방을 하는 분하고는 그분하고는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밖에 이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공방을 낸 후에 그분이 이제 우연히 제 공방을 놀러 왔어요. 저를 기억하더라고. 딱 한 번 갔었는데, 그때 얼굴 본 거는 한 1분밖에 안 될 텐데, 1분도 안 될 텐데 저를 기억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갔던 걸 기억하니까 혹시 내가 그 샵에 뭐 좀 배우려고 해서 갔겠냐, 아니면 뭐 하나 좀 주문 좀 하려고 갔겠냐,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위해서 갔겠냐, 왜 갔겠냐, 혹시 아냐 물어보니까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분 같았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배우려고 온 사람인지, 뭘 주문하려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잡상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끼리는 알아본다는 거. 저는 제 공방에 문턱을 넘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짧게 얘기하고, 일반인일수록 또는 관계가 없는 분일수록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공방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도 아니고 전화가 자주 오는 그런 공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 직업인들만의 생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으면 참 갑갑한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배우고, 또는 현장이나 공방이나 이런 곳에서 직업 목수들이 일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직업 목수들한테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이 기초 기술도 참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저 정도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공방을 문 닫지 않고 운영하면 계속 실력이 늘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요령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실력은 안 늘어.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나 기초 기술이 참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방을 냈구나. 더 배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경험도 쌓고. 그거 진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머리 터지게 연구하고 머리 터지게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가서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2, 3개월, 6개월 배우고 창업을 하니 그게 뭐가 뭐 몸에 이거 있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본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중이 다 그러니까 휩쓸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본인의 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망각이 돼 있는 거지. 파악 자체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9번째. 입지가 좋아서 일감이 몰려들어도 이 사람들이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공방이라는 데를 가보면 오픈빨이라고 막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이거는 막 적어도 한 3명, 4명에서 일을 해야 돼. 혼자 하기에는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일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이거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는 첫째 기술이 없고 둘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센다기 하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다 뭐 독일 때 쓴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비교적 저렴한 그 일제 막 오비탈 샌더기가 하나 없는 공방들이 허다했어요. 그럼 뭘로 하냐? 손으로 해, 그거를 손으로. 왜 손으로 하냐 그랬더니 샌더기를 잘못 쓰면 오히려 나무가 긁힌다 그랬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다 준 적도 있어. 해보라고. 그리고 직접 보여줬어. 자, 나무 긁히냐 안 긁힌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가서 하나 사갖고 들어오더라고. 네? 그렇게 나무가 긁히는, 물론 집어던지면 긁히겠죠. 잡아뜨리면 긁히겠지. 근데 긁히지 않는데 긁힌다고 배운 사람들, 써보지도 않고 그거를 안 쓰는 사람들이 정상이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이 몰려올 때는 빨리 일감을 소화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몰려 들어오면 뭐예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패질 빼빠질 똑바로 안 하고 칠도 그냥 한 번만 해갖고 출고하고 이런 엉망적인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DIY 문화는 또 이렇게 훌륭한 문화라고 어디 MDF 쓰는 우레탄 낙하 뿌리는 공장들은 또 우습게 봐요. 그만큼도 못 만들잖아. 그렇게 안정화되게 못 만든다고. 이 일감이 들어오면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 없어갖고 손가락 빨면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그러고 있죠. 일감이 없어갖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몰라도 일감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당연히 수행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폐업률입니다. 폐업률. 중요하죠. 아무리 소자본,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폐업률이 높은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못 벌지만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신문 기사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조건이 부합될 때 정년 없이 소자본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그냥 안정된 평생의 직장을 주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목공방은. 본인의 함량이 안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도 들어오면 다 그냥 큰 돈을 못 벌어도 그게 보장이 됩니까? DIY 공방에서 가구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풀타임으로 그만큼의 일량이 밀려 들어올 때 그나마 겨우 생활비 가져가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야 된다니까. 잘 만들면 안 돼요.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일수록, 마감에 더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돈을 못 버는 것이죠. 가구 공방들이. 일을 막 날려야 돼, 그냥 막. 타카 안 써본 다행이지. 타카 써놓고 피스 받고, 타카 써놓고 피스 받고, 임시 고정, 피스를 고정, 임시 고정, 완전 고정.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 피스면 피스고, 뭐 나사면 나사지. 막 어디는 섞어 써서 나사 못을 빼도 못이 안 빠지고.
이게 해체도 안 돼 나중에. 부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폐업률이 일반 그 자영업자들 폐업률 못지 않다. 그 2008년도 외환위기로 공방들의 개체, 이 전후로 공방들의 그 개체는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 메르스 뭐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 아마 그 대략 그 폐업률이 한 70%쯤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먹구구식의 통계가 아니고 저도 물론 감이 있지만 그 영업사원들 목재나 하드웨어나 마감재나 이런 툴이나 이런 것들 영업하는 친구들 얘기를 다 집약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리스트를 다 받아갖고 정리한 적도 있어요. 물론 뭐 한 20몇 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폐업률이 높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자본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자본이 낮을수록 폐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공방 하나하나, 개체 하나하나에 다양성이나 확장성이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의아한 거예요. 이게 그 공방을 하면서 계속 재투자에 의해서 안에 내실이 더 좋아지고 또 하면서 사람들의 성향을 알게 되고 지역에 안정되니까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좀 나아질 텐데 일단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공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취향도 다 못 담아요. 오직 나사목 공방 또는 특수목은 또 특수목 공방이 따로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한때는 무슨 열쇠 공방이니 뭐니 하는 무슨 이상한 것들이 좀 생겼는데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는 곳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뭐 거의 다 없어졌다. 한참 많이 생길 때는 지역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새로 생길까 말까 하는데 몇 군데 말고는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소품은 그냥 저렴한 그 집성목 갖다가 빨리 심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것들 오래 쓰고 좀 작품성 있게 만드는 것들은 좀 좋은 나무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짜임 있게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추구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 스스로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공방은 거의 없고 다 그냥 창업하고 계속 비실비실 거리다가 이렇게 문 닫는 거죠. 물론 저도 남일 같지 않아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이거 30년 넘게 하면서 그중에 반 이상을 제 작업실을 갖고 현장 일과 공방 일을 병행했는데 이거 오히려 코로나 때가 그 좋았지 코로나 이후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이 안 보이죠. 캄캄한 지금 터널 속에 있는 느낌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좀 몸부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내지 못한 현실이에요.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12번째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우리는 예상되는데 그걸 못 보나 끊임없이 창업 시도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6개월 안에 문 닫는데도 허다한데도 근데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 앞에 신도시 살 때 공방이 한 20여 개가 만 1년 동안 생겼다 그랬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본인도 그 집이 멀어요. 거기서 집이 먼데 신도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도 외진데 가게는 외진데 임대료는 되게 비싸. 1층이니까 어렵죠. 그 임대료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최소한 내가 그 지역에서 2년 3년 동안 이익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버틸 수 있어야 자리를 잡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장 조사를 나름 했는데 이 지역의 공방이 20개가 아니라 3개 있는 줄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머지 17개는 못 봤다는 얘기인데 이거 안타까운 거죠. 한 1년 좀 하다가 공방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가게는 새도 안 나가.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었을 거고 월세로 보증금 다 까먹었을 거고 그 공방에 투자한 공구들 기계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땡처리해갖고 헐값에 넘겼을 거고 그 본인은 거기서 뭐가 남았겠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공방, 이 목수계통은 어디 사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렇게 폐잔병 같은 사람들이 아무나 그렇게 막 들어와서 녹화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배운 게 2, 3개월밖에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는 것들 본인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보십시오. 배우겠어요? 돈 내고 배우겠냐고. 어제 한 사람이 내일 하는 사람은 나은 이 정도의 그 레벨 차이지 없어요. 일반인들도 좀 손재주 있고 감각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끊임없는 창업 시도가 된다는 게 지금도 의아하다. 물론 이제 밖에 나가면 해먹을 게 없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냥 뭐 예를 들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정도 1년에 한 3, 4천만 원은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다. 좀 하다 보면 희망이 더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얼마큼 배워야 되냐? 작업시간 집약해서 2년은 배워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공방에 나와서 2, 3시간씩 하는 걸로 2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최소한 2년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짬짬이 배우라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 맞벌이 같은 거에서 한쪽이 여유가 있으면 한쪽 버는 걸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거에 올인할 수 있죠. 그러면 공방으로 아예 출근을 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그게 그렇게 되면요. 빠르면 몇 달 안에 돈을 벌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 기회가 저희 공방에는 많았습니다. 저한테 돈을 내고 사례를 하고 목공을 배우지만 이 사람이 직업 전환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면 그때는 저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니까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엔 저한테 돈을 받아요. 저한테 돈을 받아요. 우리 공방엔 그런 사례가 많았죠. 처음부터 월급을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저한테 사례를 하고 취미로 시작했다가 또는 직업 전환을 목표로 시작했다가 돈을 좀 더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받아가면서 경험을 더 쌓다가 나가서 이제 공방을 차리거나 아니면 목수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창업 시도가 되는 부분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제 이 공방 이 인근에 이 위쪽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한때는 공방이 7, 8개가 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인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한 사람도 있고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좀 아름아름 알게 된 사람도 있고 물론 제가 간 적도 있죠. 저는 좀 가는 거를 좀 예전에는 공방이랑 공방은 그냥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보게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왔나? 뭐 혹시 내가 자기네 그 B급이라도 가져갈까봐 훔쳐갈까봐 그러나? 아니면 이렇게 안면 트고 나면 내가 좀 그 본인한테 하면 안 되는 뭐 무리한 부탁이나 이런 걸 할까봐 겁먹었나? 아니면 내가 찍어 누를까봐? 그런 일 없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이 안에 공방이 많게는 7, 8개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1개인가 남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망해서 폐업한 것인지 이전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다 아마 그 폐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방이 이렇게 많이 생겨. 근데 저에게 이제 예를 들면 목재를 배송을 오거나 또는 다른 거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도료나 이런 거를 배송해 주는 분이 거기도 가보고 그럴 텐데 가서 보면은 이게 좀 그 본인들이 몫은 아니지만 볼 때 좀 깝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답니다. 여기 저 앞에 저 선생님네 한번 가보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 가서 좀 물어보고 좀 그분 좀 열려 있는 분이니까 가서 좀 배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그런데요. 업종이 다르다 그런데 저하고. 거기는 문짝이나 만드는 데지 이런다는 거야.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 너 문장은 짜봤냐? 어? 아휴, 참 갑갑한 애들입니다. 어? 다른 업종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심지어는 저쪽 신도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알게 된 이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공방을 차렸어요. 물론 이 친구도 경력이 뭐 1년 미만자입니다. 물론 1년 미만 직원 곧잘 해요. 센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옆에 머지않은 곳에 문짝만 한 3, 40년 한 목공소가 있고 그 옆에 로크로스카시만 또 한 3, 40년 한 공예사가 있어요. 물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소개도 시켜주고 싶어요. 좀 잘 좀 지내라고. 어려우면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응?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가. 왜 안 가냐? 다른 업종이라. 다른 업종.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야. 자기는 DIY 공방이고 그쪽은 그냥 쟁이다 이거지. 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공방을 해갖고 누굴 가르친들 뭘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어? 그냥 본인이 그렇게 미천한 기술을 가지고 미천한 정신을 갖고 오픈했으면 저 사람들이 설사 좀 우습게 보여도 업계의 선배야. 그렇게 우습게 볼 인물들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업종이 다르다고 깎아낼 인물이 아니라니까. 가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옛날에 다방 커피 시켜 먹던 시절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 마시고 그 공방 구경도 하고 그러면 뭘 하나 더 주면 주지 뺏어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 니들은 본 적도 없는 기술을 보여주거나 너희들은 사용할 일 없는 재료 같은 걸 주거나 할 사람들이지 뭐 와서 뺏어가고 그럴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의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번째 이런 일련의 공방들 사실 이 DIY라는 선진 그 문화 선진국의 문화 그리고 그 중에 우드워킹이라고 하는 아주 선진의 큰 그 문화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7, 80년대 80년대에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 합의 플레이 뭐 이런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게 이제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뭐 1번은 뭐 요트, 2번이 뭐 승마, 3번이 뭐 골프, 낚시, 테니스, 수영 뭐 이렇게 쭉 있는 것 중에 10번째 안에 항상 우드워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좀 지금처럼 발전해 있기 전이니까 DIY 문화가 도입되기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걸 하고 있나 사고 말지 이런 인식이 많을 테고 그러니까 약간 좀 천시하던 문화가 남아있을 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이 목공을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문화라고 이제 인식했던 겁니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나무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무를 만지는 사람을 좋아하고 손이나 이런 게 좀 투박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런 핸드메이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인식, 경외감을 갖는 거는 경외심을 갖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천시했죠. 쟁이들이 하는 일이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몸으로 하는 걸 싫어했잖아요. 옛날에 구한말에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 궁궐 안에다가 테니스 코트를 쳐놓고 하얀 반바지에다가 하얀 반팔 티셔츠를 입고 테니스를 치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런 거 저 힘든 거를 종놈들이 직접 하냐고. 그게 우리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조센징들의 종특이라고. 지금 120년, 130년 지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제발 좀 인식 변화가 크게 되었길 바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 문화를 공방들이 시중에 나가서 다운타운가에 가서 일반인들하고 직접적인 호흡을 하는 최전선에서 이 문화를 좋은 문화,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오래 하고 오래 가는 문화로 정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본인들은 그걸 몰라. 다른 공방에 뺏길까봐 그냥 문턱 낮춰갖고 사람들 잔뜩 끌어모아서 3개월도 못 배우고 3개월이 뭐야? 2주 한 달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회비 3개월 1년치 내놓고 그거 다 채우는 사람 몇 명이나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고. 1년치 회비 내고 1년 다 나오는 사람들 제가 볼 때 5%도 안 돼요. 그 1년이 끝나고 1년 더 하겠다고 재등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 1%도 안 돼. 거의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여기는 좀 부족하니까 좀 나은 공방으로 가보자.
여기보다는 좀 나은 공방, 업그레이드돼서 좀 이게 목공을 해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좀 더 좋은 공방으로 가보자,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그 중에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많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 간 거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어야죠. 나머지는 뭐냐? 아, 이 목공이 원래 이런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공을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본 걸로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취미로 목공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더 이상 하지 않고 목공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수박 그냥 겉조금 핥다 만 거예요. 제대로 핥았나? 어? 안타까운 거지. 이렇게 어떤 이 문화예술 계통의 한 가지 그 축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요소로 남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럼 마지막 15번째. 이게 그 공방이 90년대에는 전국을 다 합쳐서 두 자리였어요. 두 자리였습니다. 이 200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을 하는 전후로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게 기폭자가 생겼는지 늘기 시작해서 두 자리였던 공방, 100개 미만이었던 공방이 1000개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뭐 열쇠 공방, 옥상 공방, 베란다 공방, 비닐하우스 공방, 차고 공방, 지하실 공방, 옥상 공방 이런 게 늘어나면서 사업자가 없는 공방을 포함하면 5000개를 넘어가요. 2008년도 외환위기 이전에 5000개가 넘어가고, 그때 이제 이 업계의 전망이 10,000개 넘어간다, 10만 개 간다, 미용실만큼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 인력을 충당할 것이고 그 수익성이 어디서 나와? 안 나오죠, 당연히. 응? 그러면 저 윤목수가 볼 때 지금 5천만이 넘는다고 하는 대한민국 인구의 목공방, DIY 공방과 가구 공방과 특수목 공방을 다 포함해서 몇 개 정도가 있는 공방이 적당하냐, 몇 개의 개체가 적당하냐. 솔직히 제가 그 모든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인구 2, 30만당 하나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30만.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에 뭐 한 200개 이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가 지금 인구가 50만이니까 50만 맞나? 아무튼 50만이라고 가정하면 맥시멈이 3개 이하여야 됩니다. 3개. 맥시멈 3개. 근데 이 제가 사는 김포에 제일 많을 때가 60개였다 그래요. 영업사원들이 영업하려고 신제품 홍보한다고 뭐 이렇게 뭐 카탈로그도 보내고 전화를 쫙 돌립니다. 그 명단이 60개였다는 거예요. 그 60개 중에 지금 대략 한 40몇 개는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죠. 계속 해봐. 받나 안 받나. 되게 궁금하니까. 어? 한두 번 해봐서 어떻게 알아. 돌려봐 계속. 명단 지우지 말고. 그렇게 개체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시장의 파이는 빠른데. 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디 뭐 잘 된다고 우르륵 그렇게 휩쓸리는 문화가 있는 건 알겠어요.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은 나라 시스템에서 뭔가 직업과 수익을 창출하려니까 배달의 기수,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 생긴 것처럼,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 있는 것처럼, 또 그 나라에 이제 있는 게 우리한테 없는 것도 있고 서로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책 없는 개체라는 거예요. 대책 없는 개체의 증가.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도태될 때는 싹 도태가 되고 알곡만 남냐?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온다는 거, 계속 작업 시도가 되고 있고, 오늘 내일 하는 공방들이 버티고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똑바로 안 해본 사람들, 기술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와서 다운타운가에 간판을 걸고 SNS나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주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 질적 향상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 어리버리한 공방 개체의 80%, 90%가 정말 알곡처럼 남아야 되는 나머지 공방을 덮었다. 이건 거의 쓰나미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멀쩡한 사람들 그래서 문 닫은 사람 많아요. 안 되거든. 다 뜯어 말리는 거지.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어? 저는 뜯어 말려도 버티는 사람이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 DIY 공방들, 목공방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목공방들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점 한 15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어요. 이게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저를 포함한 얘기라고 하면서 남 얘기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게 이 제가 누군지 모르는 시중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간판을 본데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김포 제가 있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근에 공방들이 많아. 괜찮은 공방도 있고 한눈에 봐도 이게 딱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쟁이들은 숨 쉬는 것만 들어보면 내가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안다고.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간판을 봐서 저기 공방이 하나 생겼네. 반갑네. 그래서 한 번은 또 지나가면서 들러봐요. 글로 지나갈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들러봐. 그래서 인사를 나눕니다. 내 명함을 주고 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다. 뭐 다 후배들이지 뭐 여기 선배들 몇 명이나 있겠어 솔직히. 어? 나이 지긋이 머리 하얗고 앞치마 두르고 뭐 좀 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공방은 저 전체 다 해도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심지어는 목공을 단 하루 배우고 창업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하도 본인이 부족한 걸 안다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궁금할 때 어디 가서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군데 소개시켜줘도 거기 한 번씩조차도 안 가보는 거예요. 왜?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나서 또는 배움이 부족한 걸 몰라서 폐쇄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대부분 그 사회성이 없거나 남이 하는 일을 경시하는 데서 대부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그 의아한 점이나 과정들이 정말 저 역시 남의 일 같지 않고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사는 공방하는 친구들이라도 좀 들여다보고 연락하고 이제 저는 그러길 바라는데 본인들은 또 잘 안 해요. 우리가 불편하지. 선배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공방을 할 때 배운 선생보다도 제가 선배니 그 본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업계에서 우리 알아가지고 손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손해본 사람 거의 없다고. 제가 다른 공방이 생기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보고 이럴 때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선생님들을 한번 지나갈 때 식사하러 갔다가 모시고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그런데 뭐하러 가 있냐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는 잔소리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인데 거긴 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야 거기가 네가 가서 너 같은 애가 가서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쟤네들은 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응? 네가 그냥 가서 서 있는 것만 갖고도 쟤네들한테는 그 천군만마를 얻은 데 힘이 돼야 되는데 너 걔네들 봐라. 걔네들이 그런 거 아는 놈 같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평생 DIY라는 공방을 처음 가봤는데 그냥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가지 말래요. 아마 한 번 더 갔으면은 야단치셨을 겁니다. 그래도 가보죠. 그래도 가보죠. 혹시라도 내가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내가 같이 일을 뺏어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 그 남들 다 죽이고 남이 없으면 그 혼자 다 먹을 것 같습니까? 예? 경쟁하는 사람 없이 혼자 한다고 다 먹겠냐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 제가 제 손가락 갖고 저도 아프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서 보완하면 좀 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모색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좀 더 이렇게 보완돼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주저앉지 않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